안녕하세요. 학습 디자인 닥터 정철이의 하루 5분 학습 코칭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학습 코칭의 힘입니다. 스스로 공부하게 하려면 자녀의 학습 코치가 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부모는 아이의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아이 안에 있는 해답을 스스로 찾아가도록 격려하고 지지합니다.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아 실현을 하는 데 있습니다. 자아 실현을 하려면 스스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갖추고 있을 때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는 힘을 키울 것인가입니다. 그 해결책은 질문에 있습니다.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칭은 질문을 던져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기법입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지시명령형이 아닌 다른 방식을 구사하는 코치들이 테니스나 골프를 중심으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선수들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테니스와 골프를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똑바로 공을 쳐다봐, 폼을 좀 더 크게, 이렇게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코치들은 지금 자네의 눈은 어디를 향해 있는가? 지금 자네 폼은 어떻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식으로 선수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 결과 예전의 지시나 명령 방식을 강요받은 선수들에 비해 새로운 질문 방식으로 지도받은 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질 확률이 압도적으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코칭의 핵심은 무한한 가능성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코치는 마차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코치는 마부의 역할과 같습니다. 마차가 달리는 길은 울퉁불퉁한 길도 있을 것이며 웅덩이 또는 바위 같은 커다란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마부 또는 코치는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물을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 현재 위치에서 그들이 도달하고자 하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코치로서 부모의 역할은 자녀에게 질문을 함으로써 아이 스스로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으며 자발성과 책임감이 증진되고 부모와 자녀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에 제시하는 몇 가지 코칭의 기본기를 배워봅시다. 첫째, 아이의 약점을 찾아내 고치라고 야단치는 대신 아이의 강점을 찾아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모든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만의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그 아이의 재능이 빛나지 못하는 이유는 코치가 그 고유의 재능을 파악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기준에 맞춰 부정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질문을 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코칭의 핵심은 질문입니다.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해답을 찾기 위해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지시를 받으면 지시만 이행하려고 할 뿐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질문을 통해 아이의 가능성을 확장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이게 뭐예요? 라고 물으면 그게 궁금했구나. 네가 궁금한 이유는 뭐야? 라고 역질문을 하면 아이가 생각하고 해답을 찾게 됩니다. 셋째, 좋은 질문과 경청은 학습 코칭의 양대축입니다. 유능한 코치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아이의 입장에서 도와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의 현 주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경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다음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질문을 통해 징검다리를 놓아주는 것입니다. 코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경청의 기술입니다. 경청은 단순히 아이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두 귀로 아이를 설득하는 것입니다. 넷째는 충분한 칭찬으로 동기부여를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코치의 칭찬과 인정을 먹고 자랍니다. 아이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자극도
그림의 떡일 뿐입니다. 아이가 결과가 좋지 않아 속상할 경우에도 네가 얼마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속상해 하겠니? 언제나 목표를 가진 네가 자랑스럽다라고 인정해주면 아이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더욱 커집니다. 다섯째, 코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코치와 아이 사이의 관계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아이가 학습 코치와 대화할 때 마음의 문이 닫혀 있다면 코칭은 시작조차 불가능합니다. 코칭은 기술 이전의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먼저 마음의 문을 연 뒤에야 질문과 경청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코칭의 기법에는 3가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은 모두 그 사람의 내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코칭 철학에서 볼 수 있듯이 코칭은 누구나 가능성과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코치가 조력자 역할을 함으로써 더 쉽고 빨리 찾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고민하던 문제가 무심코 친구가 던진 한마디나 책의 한 구절에서 실마리를 얻어 풀렸던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코칭도 이와 같은 이치입니다. 자신의 시각에만 고착되어 있던 것이 다양한 해결의 가능성을 찾게 해줍니다. 자신의 파트너가 있어서 경청해주고 적절한 질문을 통해 다양한 시각을 열어주고 스스로 탐색하며 정리해 나갈 때 좀 더 창조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한마디입니다. 이제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학습할 수 있는 길을 아이들에게 열어주어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세요.